자, 오늘은 뭐 해볼 거냐면, 식당 가면 볼 수 있는 그 휴지각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휴지각. 그 냅킨통. 냅킨통 하나 만들어 볼 건데, 갑자기 확 쉬워지는 이유는, 그래도 기본부터 좀 차근차근 해야 여러분들이 좀, 취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주 쉰 것도 있고 해서,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예전이니까 겁먹지 말고, 그냥, 오늘 좀 시간 여유가 있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스케치를 처음부터 이렇게 도면 그리듯이 그렸잖아요. 그죠? 예, 근데 꼭 스케치를 그렇게만 그리지는 않아요. 실제로 하다 보면. 그래서 작업 간의 스케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중심으로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은 이게 오리진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요거 눈 모양 아이콘 딱 켜면은 이렇게 XYZ축, 그 다음에 각 평면들 나오게 되죠. 그죠? 자, 여기다가 XY 평면 선택해가지고요. 자, 오른쪽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스케치 해서 스케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최소한의 스케치만 한번 그려볼 건데 여기서 크리에이트 들어가시면 물론 여기도 렉탱글이 있긴 하지만 렉탱글 하위 메뉴 안에 센터 렉탱글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볼까? 자, 이렇게 센터 렉탱글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변이 모두 평행인 상태가 돼요. 서로서로의 평행인 상태가 되고, 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어, 대각선 중에 이 이분점은 원점에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을 못 갑니다. 네, 도망을 못 가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파라미터 쓰는 거 한번 해본 적 있죠? 그래서 여기 모디파이 메뉴에 체인지 파라미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을 하냐면 어, 요 사각형의 그 한 변 길이를 입력을 할 건데 이걸 자주 쓰게 돼서 그 length라고 입력을 하면 철자가 너무 길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L이라고 입력할게요. L. 그다음에 express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50이라고. 근데 이제 네임이 L이면 너무 짧네. 그죠? 자, 그러면 LEN으로 갑시다. 예, 짧게. 그래서 OK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시면 LEN 해가지고 이제 50mm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냅킨통 두께가 필요해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 하나 더 눌러서 어, TCK라고 입력을 할게요. 예, 여기다가 4mm 줍니다. 4mm. 그럼 이렇게 파라미터가 두 개가 마련이 됐을 거예요. 자, 오케이 하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디멘전 입력할 건데요. 자, 키보드 D키 누르고 뭐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디멘전 입력할 때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하냐면 len 이렇게 주세요. 그럼 밑에 이렇게 목록에 미리 만들어진 사전에 약속된 파라미터가 나올 거예요. 그냥 마우스를 클릭하셔도 되고 뭐 엔터 치시면 자, 이제 한 변은 이제 50mm가 됐어요. 50mm가 됐는데 요거 또 한 번 더 할 필요 없고요. 구속 조건 중에 보면은 equal이라고 썼죠, equal. 그죠? 요 equal 선택하셔서 요 변하고 요 변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주시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50mm짜리 정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요게 이제 밑판 크기가 될 거예요. 밑판 크기가 될 거고 피니시 스케치하고 나오시면 이렇게 스케치만 보이게 될 겁니다. 그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도면을 정교하게 그려서 모델링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어, 디자인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는 많은 것들이 작업 중에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가장 간단한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좀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하면 제가 지금 한 말 요거 좀 모델링 하면서
아, 왜 이걸 하고 있나 자꾸 이렇게 좀 상기를 해보시기 바래요. 자, 익스트루드 합니다. 익스트루드 하는데 여기도 이제 뭐 이렇게 칠수 입력하게 돼 있죠. 근데 이것도 그냥 여기다 len 해가지고 파라미터 똑같은 거 또 부르세요.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50mm인 이런 큐브가 나오겠죠. 뭐 냅킨통이 이렇게 생겼죠. 뭐 냅킨통 다 됐는데 그럼 오늘 할 거 다 한 거 아닌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거 안 되고. 자, 일단 이제 냅킨통 사이즈가 이 정도 된다는 건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무판을 이렇게 저기 뭐야 깎아가지고 이렇게 요변 그다음에 요 윗면 이렇게 막 짜맞추는 거 있죠. 예? 이렇게 이빨로 물리게 돼 있는 거. 예? 그런 걸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판때기 두께가 3mm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파라메터에서 3mm를 미리 준비를 한 건데요. 자, 이게 지금 파라미터를 만들 때 우리가 보통 사용할 재료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3mm 정도 두께가 될 거다라는 거는 미리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그래서 그럼 이제 이 3mm 두께 가지고 이제 뭘 할 건지 그걸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이제 냅킨통을 이제 우리가 흔하게 굴러다니는 거, 식당에 굴러다니는 거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옆면 매판의 이 판때기 모양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서로 이렇게 이빨이 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물릴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판의 모양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큐브를 이제 밑바탕 삼아가지고 요걸 토대로 그릴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오리진 이 좌표계를 참조해가지고 스케치도 그 면에 생성을 했는데 XY 평면이나 YZ 평면 같은 데 생성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프론트 방향에서 보고 있는 이 뷰에서 자, 이 면을 선택합니다. 면을 선택해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면 이 평면상에서도 스케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하고 들어가 보면 뒤에 이렇게 오브젝트가 보이죠? 보이는 상태에서 지금 옆면에다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뭐냐면,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스케치 상태에서도 이렇게 오브젝트가 이렇게 만져지긴 해요. 네, 클릭이 되긴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3D 오브젝트거든요. 그래서 2D 스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뭔가를 해볼 수는 있어요. 해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내가 클릭 가능한 모든 개체들이 스케치에 포함된다고 만약에 착각을 하고 그냥 스케치를 하게 되면 스케치 자체는 불완전하게 돼요. 그래서 요 스케치 화면에서 보이는 요 3D 오브젝트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긴 하지만 나의 것은 아니다. 이 스케치가 다룰 수 있는 물건은 아니다. 그냥 다른 차원에 있는 물건이에요. 그 표현이 맞죠. 왜냐면 스케치는 지금 2D 2차원이고요. 뒤에 있는 오브젝트는 3차원 상태예요. 그러니까 2차원 공간에서 3차원 그 오브젝트를 이렇게 핸들링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요 50mm, 50mm 요 박스의 윤곽이 필요한데, 이걸 여기서 대고 새로 그려도 되긴 되지만, 정석적으로 하려면 그게 아니라, 뒤에 보이는 이 3차원 오브젝트의 윤곽선을 따와야 돼요. 그러니까 트레이싱 해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써보는 명령어를 하나 쓸 텐데, 그게 뭐냐면, 크리에이트 메뉴에 가보시면, 요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프로젝트 인클루드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퓨전 다루면서 고급 기술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 메뉴들을 되게 많이 쓰게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떤 개체를 어떤 특정한 임의 평면에다가 투영을 한다든가, 혹은 평면 상태에 있는 걸 갖다가 공면 위에다가 투영을 한다든가, 뭐 이런 작업들을 할 일이 되게 많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메뉴들을 나중에 굉장히 그러니까 즐겨 쓰게 됩니다. 예. 자, 프로젝트 명령을 가지고서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어떤 기하 요소를 이 2D 공간에다가 투영해서 평면 상태로 전사하는 거예요. 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빔 프로젝트를 쏘듯이 이 스케치 평면에다가 저 3차원 오브젝트의 윤곽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요. 지금 우리가 스케치를 만들었던 그 면 자체를, 그 윤곽선을 가져올 거예요. 네, 클릭하시고요. 그럼 지오메트리 하나가 선택됐다고 나오고요. 밑에 이제 셀렉션 필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specified entities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bodies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어느 거여도 결과는 똑같아요. 지금은. 자, 그래서 앞에 거는 뭐냐면 선택한 엔티티만 투영해서 가져오는 거고, 뒤에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이어라키 창에서 보는 것처럼 바디 전체를 갖다 다 투영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는 잘 보통 많이 안 하고, 보통 필요한 것만 가져오니까. 자, 그래서 오케이 하시면 뭔가 변화가 생기긴 생겼는데 뭔지 잘 모르겠죠? 자, 요 바디 앞에 보이는 요 눈 아이콘을 꺼볼게요. 자, 꺼보면 지금 스케치 공간에 이렇게 뭐가 자국이 남았어요. 자국이 남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케치 평면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에 개체들을 갖다가 투영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은 지금까지 봤던 우리 라인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이렇게 프로젝션 돼 있다고 아이콘이 떠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따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요 라인들은요, 내가 뭐 삭제하거나 할 수는 있어도 임의로 편집하거나 하는 게 힘들어요. 이 점들을 보시면 지금 까맣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건 변경이 불가능해요. 왜 변경이 불가능하느냐? 이 정보는 이 바디로부터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 원본인 바디의 상태가 변하기 전에는 내가 임의로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바디에 뭐 이렇게 폭이 들어간다든가 높이가 바뀐다든가 하기 전에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수하지 않고 오차 없이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투포인트 렉탱글 가지고서 옆면의 모양을 한번 그려볼 텐데 어떻게 그리냐면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띡.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냥 대충 일단 대강 그려놓읍시다. 대강.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사각형을 여기저기 막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이 개수대로 총 5개를 그려보세요. 자, 이걸 왜 그랬냐면요. 우리가 쓸 면적은 요거예요. 우리가 쓸 면적은 요거밖에 안 돼요. 딱 요거예요. 요걸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할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 설명하면, 자, 요 톱니는 직각을 이루고 있는 다음 면에 요 철에 가서 물리고요. 그 다음에 요 돌기하고 요 돌기는 뒤따라 들어오는 요 직각면에 요 오목한 요 철과 요 오목한 요 철에 물릴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가 뺑 돌아가요. 그죠? 그럼 요거는 뭐냐? 바닥판. 요거는 위판을 위해서 준비된 것들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야죠. 일단. 디멘전 가지고 이제 실수 정리하는데요. 간단해요. 자, 여기다가 뭐? 2.9999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우리 두께 정했죠? 두께 기억 못 해도 돼요. 그냥 TCK라고 입력하세요. 4mm가 자동 나오죠. 여기도? 여기도? 자, 여기도? 너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판의 두께가 3mm라고 했으니까 요 직각으로 맞물리는 다른 판이 들어올 때도 3mm가 들어올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판 두께 3mm가 여기 와서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 이해 안 되면 요거는 나중에 조립할 때 한번 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가로 길이 이거 세로 높이가 다 알 수 없어. 지금 현재. 그죠? 이 치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렇게 3등분 하면 딱 좋겠죠? 실수 안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요 디멘전 줍니다. 여기다가. 디멘전 주는데 50mm에 3분의 1이면 빨리 계산하면 안 되겠죠. 그 바보짓이에요. 이렇게 하면. 전체 길이가 랭스죠. 그죠? 나누기 3 하세요. 계산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도 전체 길이에 나누기 3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얘가 떴죠? 떴죠? 그러면 이거 끌고 와서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럼 여기 자동 3분의 1이죠, 뭐.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어떻게 하냐면 디멘전 줄 때 이번엔 점과 점을 이어요. 자, 점과 점을 클릭해서 여기도 똑같이 전체 길이에 나누기 3 이렇게 주면 되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전체 길이에서 나누기 3 해줍니다. 그럼 뭐 여기 밑에는 구체적으로 디멘전을 안 넣어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 좌표와 좌표 사이가 길이가 랭스 나누기 3이고요. 이 변도, 한 변도 랭스 나누기 3 해주시면 됩니다. 얘랑 이 좌표 두 개, 자 랭스 나누기 3. 그냥 이거 뭐 딱 19mm면 19mm, 20mm면 20mm 정해놓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이 급변해가지고 50mm 너무 작은데 60mm 할까? 이렇게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다 그럴 거예요. 그럼 얘기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오늘 요거 두께를 4mm로 설정했는데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뭐라 그래? MDF 같은 거. MDF판 4mm짜리 없어요. 1mm, 1.5mm, 2mm, 3mm, 5mm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그럼 이거 새로 다 고쳐야 되는데, 다시 다 그려야 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걸어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3mm짜리가 없네. 3mm밖에 못 쓰네. 아니면 5mm 두꺼운 걸로 갈까?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이 파라미터에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얘를 3mm라고 바꿔주는 순간 모든 게 다 한 번에 갱신이 돼요. 최종 디자인까지 한 번에 다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퓨전 쓰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제 3mm로 할게요. 예. 만약에 이제 이게 여러분들 60mm다. 변경해볼까요? 자동 갱신돼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무한 삽질의 이 미루에 갇혀가지고 못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한 번 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이거 지금 굉장히 간단한 설계긴 한데 미리 준비를 해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이 다 된 사람들은 다 됐다고 알려주세요. 우리는 이제 요 면적만 씁니다. 됐죠? 자, 이거 스케치 종료하고 한번 나가볼게요. 자, 나가보면요. 이렇게 스케치가 이렇게 외로이 허공에 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서 이제 이 옆판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뭐, 만드는 거 간단하죠? 자, 익스트루드 해가지고. 자, 요거는 방향이 지금 반대기 때문에 이 뒤로 들어가야 돼요. 자, 마이너스, 큰일 날 뻔했다. 마이너스 TCK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도 먹어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TCK라고 입력을 하면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4mm 입력한 거 똑같아요. 신기하죠? 사실 이런 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변수명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서 양수 음수를 표현한다? 이거 되는 시스템이 나타난 지가 몇 년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면요. 보세요. 이전에 만들었던 우리가 원본으로 삼았던 50mm, 50mm, 50mm짜리 큐브가 하나 있고요. 자, 새로 만든 바디가 있어요. 근데 두 개가 병존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최종적인 디자인 결과물을 얘를 쓰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를 그냥 지워버립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지우면 왜 안 될까? 이거 아는 사람. 오늘 예제는 되게 간단한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요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그럴까 말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이걸 딜리트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 옆판 만들 때 스케치 어디서 따왔죠? 이 큐브에서 따왔죠? 그럼 참조한 스케치의 원본이 없어지나요? 그러면 스케치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원본을 잃어버리면 그냥 바보가 돼요. 나중에 수정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원본 개체하고의 이 릴레이션 자체가 끊어져 버려서 반불능 상태가 돼요. 그냥 그 상태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바디는 결국 우리가 안 쓸 거고, 그 다음에 이 디자인 화면 자체에 나타나도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작업 중에 만든 중간 결과물들은 이 바디 2번을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든 정보는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딜리트를 하지 않고 정말로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들은 내가 실수한 것들 이런 것들은 딜리트하면 되는데 이때는 리무브를 하셔야 돼요. 리무브. 이 리무브를 한다는 건 뭐냐면 어, 이, 이 디자인할 때 이 트레이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 히스토리를 보시면 여기에는 내역이 살아있어요. 기록엔 남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화면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리무브하고 딜리트의 차이는 그거예요. 리무브는 과거에 내가 작업을 하면서 진행했던 참조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지오메트리는 안 보임 처리를 해버려요. 없는 걸로 쳐요. 딜리트는 히스토리와 오브젝트 둘 다 사라집니다. 다 제거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딜리트하고 리무브하고 차이는 요거는 내가 그냥 무턱대고 날렸다가는 뭔가 정보가 유실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유실될 거야? 라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리무브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판때기 이제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제 조립을 해봐야죠. 자, 조립을 해보는데 조립은 무지하게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똑같은 게 하나, 둘, 세 개 더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메뉴에 들어가셔서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패턴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는 어레이라는 말을 안 써요. 다 패턴이라는 말로 다 통일하고 있습니다. 용어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 서큘러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큘러 패턴. 요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서큘러 패턴은 뭐냐면 중심축을 가운데 놓고서 오브젝트를 강강수월래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한 바퀴 돌리는 건데 우리는 요 Z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를 4개를 만들어서 뺑 돌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타입은 바디로 놓고요.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바디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페이스로 놓으시면 안 돼요. 바디로 놔야 돼요. 바디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엑시스 회전축이죠. 회전축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Z축을 탁 올리면 하이라이트가 되죠.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Z축을 딱 클릭하면 화면이 바뀌어요. 자, 여기서 퀀티티는 수량은 4개라고 입력을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가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원본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그냥 뭐 금방이죠 뭐. 네. 예상한 대로 이렇게 조립이 됐어요. 이거 소프트웨어 쓰는 원칙 좀 얘기할게요. 이게 오늘 시간 많으니까. 이거 소프트웨어 쓸 때 여러분들 미국에서 만들었으면
이 UI를 영문으로 놓고 쓰는 게 맞아요. 왜일까요? 이 영어식 표현으로 만들어 놓은 메뉴명이나 기능 이름들이요. 우리말로 번역 안 되는 것들 되게 많아요. 번역이 좀 난해한 것들. 예를 들어서 제가 건축과에서 포토샵 강의도 하는데요. 제가 매 학기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영문판이냐 한글판이냐 이 문제 때문에. 포토샵에서는 어도부사에서 결국 해결 못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UI를 만들면서. 되게 재밌는데. 포토샵 그 기능 중에 인버트라는 기능이 있고요. 인버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둘 다 단어 뜻 알죠? 뭔지. 근데 이거를 말뜻은 우리가 영어로는 이해를 해요. 두 개가 다르다는 거 이해하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한글로 번역해 볼래요? 번역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도부사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인버트 메뉴도 한글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전 이렇게 돼 있고요. 인버스 메뉴도요. 한글판에서 보면요. 똑같이 반전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어느 게 어느 건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도부가 아직까지도 그걸 해결을 못했어요. 맞는 표현을 못 골라서. 한 단어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가 않으니까. 이런 경우가 실제로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든 건 영문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는 그냥 한글판 쓰면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의 뭐 NC소프트나 뭐 이렇게 뭐 한게임이나 이런 데서 만든 우리나라 게임들은 한글판 써도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잘못될 게 없잖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만들면 정말로 영어식 사고를 가지고서 이렇게 명칭을 다 부여를 해놨기 때문에 갑자기 한글로 바꾸라고? 갑자기? 안 돼요. 분명히 뭔가 이렇게 저기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영문판 쓰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한글이 못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언어가 다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됐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판하고 이제 아래판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아래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위판도 해결되겠네요. 그지요? 자,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스케치하고는 별도로 그냥 새 스케치 하나 만들게요. 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새로 만드는 게 맞아. 자, 그래서 여기다가 XY 평면에다가 크리에이트 스케치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프로젝트를 쓸 거예요. 네, 프로젝트 쓸 겁니다. 자, 크리에이트, 자, 프로젝트 메뉴에 프로젝트. 자, 이제 우리가 밑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 specified entities 요 모드로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엣지도 선택 가능하고요. 면도 선택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다음에 요 엣지, 요 엣지, 요 면, 요 엣지, 요 엣지, 면, 엣지, 요 안쪽 윤곽을 따라가면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선택을 해 나가시면 대충 이제 모양이 머릿속에 들어오죠.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오케이 합니다. 그 다음에 바디 전체를 바디 하나하나 하면 4번 클릭해야 되니까 바디 전체를 잠깐 꺼보세요. 우리가 쓸 모양은 요거예요. 뭐 그릴 필요도 없어. 왜 이걸 굳이 안 그리고 다 따오느냐. 만약에 저 옆판의 사이즈가 달라지면 전체 그 외경 50mm, 50mm라는 그 외경도 바뀔 거 아닙니까? 밑판의 사이즈도 바뀔 텐데 거기에 유연하게 대응하려고 그러면 내가 직접 그리지 않고 그냥 프로젝션으로 따오는 게 제일 완벽해요. 네. 그냥 이번에는 그냥 오케이 하고 나갑니다. 할 게 없어요. 이게 다야. 바디를 우리가 꺼놨잖아요. 바디를 꺼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열어놓고요. 보이게. 바디를 꺼놨기 때문에 생성해도 안 보이지. 그래서 그랬지. 자, 익스트루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파라미터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은
요 익스트루드 이게 옵션 맨 밑에 들어가 보면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오퍼레이션. 이 상태에서 그냥 오케이 눌러버리면요. 조인 상태잖아요. 그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붙어버려요. 얘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하실 때 이거 물론 나중에 변경도 가능해요. 뭐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뭐 크게 잘못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긴 한데 이거 할 때 조인 상태인 거를 뉴 바디로 바꿔주셔야 돼요. 뉴 바디. 뉴 바디로 선택하시면 그냥 새로운 바디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별도의 이 판으로 만들어져요. 자, 그럼 아까 숨겨놨던 옆판 같이 보면 밑판까지 완성이 됐죠.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4개 중에 하나는 그냥 가려놓습니다. 그래야 마우스가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위판은 어차피 모양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만들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바디 7번인데, 7번으로 돼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요. 여기 move copy가 있습니다. move하고 copy하고 명령어가 똑같은 명령어예요. 예. move하고 copy가 근본적으로 다른 건데, 여기서는 create copy 한번 눌렀냐, 안 눌렀냐 가지고 구분을 해요. 예. 자, 카피를 할 거예요. 카피를 할 건데, move 오브젝트가 바디 상태로 되어 있는가 확인하시고요. 잊지 말고 요 create copy는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복사가 되지. 이 옮겨지면 또 일이 번거로워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이렇게 리스트에서 바디 8번 요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move 타입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쓸 건 뭐냐면 포인트 투 포인트 요거 쓸 거예요. 포인트 투 포인트. 그러면 이제 오리진 포인트, 타겟 포인트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변경되면 이 크리에이트 카피 다시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바뀌면 이게 해제되거든요. 자, 오리진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오리진 포인트는 여기를 잡을 거예요. 여기. 여기를 잡고요. 그럼 타겟 포인트는 어디를 잡을 거냐? 타겟 포인트는요. 여기. 이렇게. 이해됐나요? 네. 네. 그래서 오케이 해주시면 위판도 성공적으로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꽉 닫힌 형태가 됩니다. 꽉 닫힌 형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렇게. 이쁘죠? 자, 이제 얼추 다 만들어진 것 같은데 마지막 작업 딱 하나 남았죠? 뭐 남았어요? 냅킨 들어갈 손 들어갈 구멍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 윗면에다가 다시 한번 스케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원을 하나 그릴 건데 타원을 그려도 되고 원 그려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려도 돼요. 별 모양 그리면 손 다치겠다. 그죠? 자, 메뉴에서 서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 중에서 센터 다이아메라 서클 요건데 요거 이제 디폴트 나와 있는 게 요거죠. 그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요 원점 클릭하고요. 원 그립니다. 여러분들이 반경 잡는 게 아니라 이게 직경 잡는 거다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이제 직경이에요. 다이아메터예요. 자, 그래서 대략 한 30mm 하면 되겠네요. 한 32mm 할까요? 32mm 정도. 자, 이렇게 뚫었습니다. 여기 스케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오케이 하고 나오시면 돼요. 자, 그럼 스케치가 좀 만들어진 상태죠. 여기서
익스트루드 한 번 더 하는데, 익스트루드 한 번 더 하는데,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로 이렇게 그냥 아래로 당기시면 돼요. 적당히, 적당히. 이건 뭐 구체적으로 실수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4mm보다 두꺼우면 되죠. 뭐. 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모드는 반드시 컷 모드로 되어 있는지. 조이는 만들어지는 그 물체가 주변에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다 합쳐버리는 거고요. 뉴바디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컷 같은 경우에는 서브트랙션이에요, 서브트랙션. 주변에 이렇게 교차하는 오브젝트가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빼 나가는 겁니다. 네. 컷 모드 상태로 놓으시고, 오케이 하시면 그냥 깔끔하게 구멍이 뻥 뚫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 창을 다시 열어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각변을 50mm 잡고 두께는 4mm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거 뻥이야. 왜냐면 이게 이제 판 두 개까지 빼면 8mm가 빠지는데요. 42mm짜리 냅킨이 없어요. 냅킨 사이즈가 정확하게 얼마냐면 정확하게 따지면 107mm 돼요, 한 변이. 생각보다 커요. 의심스러우면 여러분들 자들고 50mm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한번 보시면 이게 얼처없게 작은 사이즈거든요. 말도 안 되게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냅킨을 넣으려 그러면 요 내경이 이 내부 사이즈가 적어도 한 110mm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110mm 정도 커지면 판때기 두께 4mm 가지고 이거 낭창거려도 못 써요. 부서집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한 5mm 정도 되는 두께는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MDF 기준으로 하면 한 5mm 정도 되는 거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좌우에 이제 5mm씩 빠지니까 이제 1cm 빠진다고 가정을 하면 110mm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 외경 기준으로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최소 120mm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120mm.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홀 두께가 홀 사이즈가 문제가 되죠. 사람이 아무리 손이 작아도요. 저 손이 되게 가는 편인데 두 손가락 세 손가락 들어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60mm에서 한 75mm 필요해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파라미터 안 걸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수정 어떻게 하느냐? 밑에 이 히스토리 들어가셔서요. 맨 마지막에 작업했던 익스트루드 요 기록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나 두께는 문제가 없네요. 이건 이제 오케이 됐고. 그 앞에 스케치 볼까요? 스케치 단계에 들어가셔서 직경을 여기서 65mm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피니시하고 나옵니다. 이게 맞죠? 파라메터를 우리가 처음부터 괜히 쓸데없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치수 감각이 없어서 만약에 좀 말도 안 되는 사이즈로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정할 때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하게끔 하려고 처음부터 파라미터를 넣었던 겁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치수로 한번 변경해 보세요. 네, 냅킨 통이 되려면 이 정도 사이즈 나와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파라미터 설계를 모든 부분에 다 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사람의 예측 능력이 그 정도까지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치를 하다가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바뀔 가능성이 있네. 확실하지 않네. 이런 부분들을 스케치를 그려놓고 나중에 좀 고민하고 또 수정하면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중간에 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이제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수업이 이제 동영상으로 갈 건데 난이도가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심장 부여 잡으시고 겁주는 건 아니고 왜냐면 오늘은 이제 파라미터 개념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좀 쉽게 하긴 했지만 이제 좀 더 실생활에서 실제 세계에서 볼 수 있는 형태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그래도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2주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모아서 또 질문하시면 그때 또 해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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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